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회역사 정리의 신 임현정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3년도 2회고사를 치렀는데요. 어떻게들 치르셨나요? 지난 1회보다 그닥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문제 나오죠, 원래.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단원별로 1회고사 때는 전근대사라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1단원. 이 전근대사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 끝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회차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단원별로 골고루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단원이 6문제가 나왔고요. 2단원 6문제, 3단원 6문제, 4단원만 7문제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내용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죠. 앞에 내용이 많죠. 하지만 앞에만 공부해서는 6문제밖에 못 맞죠.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번 회차를 통해 더더욱 알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뭔가 이렇게 한쪽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기가 암기가 많긴 하지만 여기 암기할 시간에 뒤에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단원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고대 통일신라 발해까지. 자, 이때가 2문제, 고려 2문제, 그리고 조선도 2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고르게 나왔죠?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2단원도 6문제가 나왔는데요. 2단원이 골고루 정말 단원별로 골고루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1, 2, 3, 4에 좀 많이 집중하세요. 근데 5단원도 별표돼 있는 거, 우리 책에 별표돼 있는 거 이런 핵심들은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고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런 운동이 있구나, 이런 단체가 있구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도 골고루 나왔는데 4단원, 3-4단원 빼곤 다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여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원래 1회차에 많이 나온 단원이 2회차엔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일제 식민지배 정책이라든가 뭐 민족말살 통치 나오는 부분은 원래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골고루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4단원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 교과서 바뀌고 나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원이 4단원이었어요. 그럼 4단원만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죠. 특히 4단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끝에 말고 요 앞에 1, 2, 3, 4에 원래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독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독도는 여기 아니어도 앞에서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1, 2, 3, 4를 집중해서 공부하셔야지 고득점 혹은 만점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출 풀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1번 갑니다. 자, 1번은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다들 전문가시죠? 자, 먼저 보면요. 빈부격차, 빈부 차이와 계급 분화가 발생했대요. 이 이유가 뭐냐? 왜 계급이 생기고 왜 빈부가 생겼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긴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이제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급이 생겼죠. 군장 무덤, 바로 고인돌이었고요. 그 군장이 들고 있던 칼이 비파형 동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된 시대는 당연히 청동기겠죠. 구석기, 신석기는 우가우가 시대니까 국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 3번이라는 거 당연히 별표해 주셔야겠죠. 중요하지만 아실 거라 믿고요.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시고선 신라구만, 나는 알지 신라, 진우강 알아, 버풍강 알아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회차에 버풍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버풍강 안 나올 것 같았고 신라 왕이 나온다면 진흥왕이나 혹은 통일신라 전성기 왕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보시다시피 사실 신라 왕은 신문왕밖에 없어요, 여기엔. 근데 장수왕 고구려 왕이죠. 고구려 전성기 왕. 자, 그리고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왕이고요. 광개토대왕도 고구려 전성기 왕이라 사실 보기 내용 모르고 신라 왕을 고르시오. 그럼 답이 바로 나오긴 해요.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신 분들은 쉽네 했겠지만 이거에 집착하면 또 틀려요, 많이. 이게 뭐냐고요? 바로 국학이 뭡니까?
통일신라 대학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태학이 있다면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고요. 발해엔 주자감이 있죠. 그리고 고려에는 국자감이 있고요. 조선에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유학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 교육기관이고요. 자, 구주오소경은 뭐였습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구주오소경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땅이 넓어지니까 원래는 5개밖에 없던 주를 9개로 늘립니다. 자, 그리고 5개의 서울, 어떤 서울? 작은 서울이에요. 경자가 서울 경자고요. 소자는 작은 소자니까 작은 서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지방행정, 지방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들에게 주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주는 관료전을 지급하는데 이건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문왕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신문왕은 통일신라 전성기 왕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주의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3번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서. 제가 고려 문화 설명할 때 진짜 잘 나온다고 했던 게 바로 삼국사기죠.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만든 역사서고요. 현재 남아있는, 현존하는 역사서,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럼 여기 나머진 뭔가요? 요거는 뭐예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세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만들어졌던 법전이에요. 법이에요, 법. 원래 대전 들어가면 법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조선책략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조선이 식민 지배 안 당하려면 러시아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일본, 중국,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막 이게 좋네 안 좋네 막 난리 났잖아요. 요거는 1880년에 수신사로 갔던 이제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고종 때예요. 너무 나중이죠. 자,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뭡니까? 활판인쇄술, 이제 불교 경전을 나무로 새겨서 뭐 한 겁니까? 찍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고려의 목판이라고 쓸게요. 나무로 만든 찍어내는 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팔만대장경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써 있어요? 역사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우리 4번 갈게요. 공민왕입니다. 원래 고려의 왕은 딱 4명밖에 안 배우죠.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이 넷 중에서 한 명이 번갈아 가며 나오는 경향이 크고요. 특히 광종과 공민왕이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엔 공민왕이 나왔죠. 친원 세력을 제거했고 원나라가 간섭하던 우리의 내정 간섭, 원이 고려를 내정 간섭하는, 내부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였죠. 이걸 없앴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구나. 반원 자주화 정책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럼 공민왕의 정책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먼저 장용영. 뭐더라 이게? 이게 뭐였어요? 바로 정조가 설치한 군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설치한 군대예요. 자, 그리고 금간가야 정복. 바로 나라도 쓸게요. 너무 이 나라 저 나라 다 있으니까. 금강가야 정복은 신라의 버풍왕이 금강가야를 정복했고요. 바로 쌍성총감부를 공격한 게 공민왕이죠. 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치안유지법 요거는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라고요. 일제라고 쓸게요. 자, 1925년, 25년에 그러니까 20년대죠. 요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을 막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일제시대니까 상관이 아예 없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어려우셨다. 그럼 고려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5번 가면요.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세종대왕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은 정답이 세종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정답이. 너무 쉽잖아요. 그쵸? 솔직히 세종대왕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조선은 이상적인 유교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종은 왕의 힘과
신하들의 힘의 조화를 추구했다라고 해서 군사 업무나 인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을 의정부에서 논의를 했대요. 잠깐만, 의정부가 뭐더라?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의정부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회의를 해서 이제 6조 아래 있는 원래 왕 밑에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죠. 의정부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느냐? 바로 6조라고 해서 바로 실무기관 2호 예병형공이라고 아마 외우셨을 텐데, 자, 요 세 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왕이 의정부에게, 의정부가 6조에게, 반대로 6조가 보고를 의정부에게 하고 의정부가 왕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걸 우리는 의정부 서사제라 불러요. 의정부가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랑 주의하셔야 됩니다. 6조 직계제는, 자, 제가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색깔을 바꾸고 자,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6조랑 서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이 직접 일을 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6조 직계제예요. 6조가 직접 계를 올린다. 이건 누가 했냐? 바로 태종,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과 태종대왕의 아들인 세조, 단종을 죽인 세조가 한 정책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골품제는 어느 나라 거예요? 골품제는 뭐 아시다시피 신라의 신분제, 골제와 도품, 그리고 헌병경찰제는 일제시대에 191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무식한 통치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살짝 주의해 주세요. 아마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의정부라는 힌트에서 답은 고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갈까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아마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이거 몰랐었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답은 고르기가 쉬워요. 왜냐고요? 보실래요? 요걸 안 볼게요. 위에 걸 우선. 자, 태학은 고구려 거예요. 고구려의 유학 교육기관. 유학. 자, 국자감은 고려의, 제가 거꾸로 하면 감작국이랬죠? 기억하세요? 자, 감작국. 고려의 유학교육기관. 자, 그리고 성균관은 조선의 유학교육기관이에요.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883년이래요. 이래서 연도 몇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876 강화도 조약. 876 거꾸로잖아요. 1876 강화도 조약 이후에, 즉 조선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거의 이제. 조선은 조선이지만 조선 같지 않은 조선이 돼버렸죠. 개항기라고 하죠. 자, 이때 만들어진 뭐예요? 학교고요. 최초의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대요. 근대 학문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바로 주민들,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럼 뭐예요? 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구나. 사립학교구나 라고 했습니다. 원산에 만들어진 원산학사가 답입니다. 요거랑 비교하시면요. 최초의 근대 공립교육기관은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었죠. 유경공원. 파크가 아니에요. 공원이 아니에요. 자, 공립학교예요. 얘는 국가에서 만든 학교고요. 자, 원산학사니까 얘는 뭐예요? 사립학교죠. 됐죠? 이렇게 그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잊으셨을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문제 고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답은 이제 6번에 4번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7번 가죠.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순헌철이 나왔어요.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왕의 외척 가문인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이거 뭐죠? 이들을 안동김씨, 풍양조씨를 우리는 무슨 가문이라 부르죠? 바로 세도 가문이라 부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선이라고 나왔는데 도병마사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고려 중기까지, 고려 전기에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회의였죠. 자, 그리고 무신정권은 당연히 고려시대 무신정권이겠고요.
동북공정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쪽 중국 입장에서 동북 쪽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죠. 자, 그래서 요건 안 되겠죠. 당연히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갈게요. 밑줄 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일본의 차관이 도입되면서 대한제국은 빚을 졌대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대구에서 서상돈이란 분이 이제 성금을 모아 빚을 갚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을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가 후원하면서 홍보를 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국가가 진 빚을 갚아주자. 빚. 이게 한자를 알면 되는데 국가가 진 빚. 빚 채자입니다. 국가가 진 빚이에요. 빚. 이것을 갚자. 바로 3번이 답이죠. 이건 1907년에 있었고요. 나머지가 또 맞지가 않아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한 다음에 1923년에 이제 조선 형평사라고 해서 백정 차별하지 마. 백정이 이미 신분이 없어졌지만 백정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운동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북벌운동 같은 경우는요. 북벌은 말 그대로 북쪽을 정벌하자거든요. 즉 청나라 쳐들어왔잖아요. 병자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효종 때 그때 청나라를 공격하자.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 이게 바로 북벌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서경천도운동은 고려시대 때 바로 묘청이 서경으로 이사가자라고 했던 거죠. 쓸게요. 고려 묘청이라고 가로치고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 9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 일본은 땡땡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통감부 이토 히로부미가 왔어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했다. 자, 바로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죠. 1905년에 체결한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로 체결하게 한 고종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게 됐고요. 헌의육조는 기억 안 나시죠?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했었어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그때 관리들과 만민공동회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고종 황제에게 건의하자. 건의를 한 의견을 건의한 6개의 조항이 헌의육조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협상은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거니까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직전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생겨요. 광복절에. 근데 그 전에 그 초반에 남북협상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이제 북한 올라가서 이제 우리 통일정부 만들자라고 협상을 했던 거지만 사실상 큰 소득이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간도협약은요. 말 그대로 간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랑 청나라가 분쟁하고 있던 지역인데 여기를 일본에게 줘버려요. 이게 바로 1909년에 있었던 일본이 맺어버린 간도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1번이 되고요. 이 문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꼭 해주세요. 자, 10번 갈게요. 이번엔 또 을미개혁이 나왔네요.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갑오 3차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1895년에 있었던 개혁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단발령을 시행했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헤어를 커트합니다. 지금 남자들처럼. 그래서 난리가 나죠. 내 목을 차라리 잘라라 막 이러면서 양반들이 난리가 나요. 부모님이 주신 이 모발을 잘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이게 단발령이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노비양권법은 왜 안 될까요? 이건 바로 고려 광종 때 노비들을 풀어주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독서 삼품과 같은 경우는 신라의 원성왕 때 바로 관리를 유교 책을 얼만큼 많이 읽었냐 갖고 3단계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진골들이 반발해서 잘 안 됐죠. 자, 요것이 바로 신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을미개혁의 내용을 몰라도 요걸 알면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을미개혁을 깜빡하고 안 외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을미개혁 내용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노비 암건법을 미리 아니까 아니겠네. 독수상품과는 신라항인 것 같은데 아니겠네. 이렇게 지우셔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핵심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다. 어느 시대다.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1번 갈게요. 자, 이번에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병인양을 신미양요 때 그리고 척화비 나라문 여는 거 반대했던 바로 그 인물 흥선대원군이죠. 당연히 앞에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서인은 고려시대 때 거란 침입 때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을 했던 거죠. 외교 담판까지 쓸게요. 자, 그럼 안양은 누군가요? 안양은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안양은요. 고려시대에 성리학을 가져온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 안 해도 되죠. 실학자.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한국사 스피드 퀴즈에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에 벌어진 사건. 근데 4.19 혁명의 배경이 됐대요. 제가 3, 4, 5, 6으로 기억하랬는데요.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죄송해요.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자, 이렇게 3, 4, 5, 6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4.19 혁명의 원인이니까 바로 3.15 부정선거죠. 196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위화도 해군은 조선 건국되니까 너무 옛날이고요. 자,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은 뭐냐? 국내로 진입해서 공격하자. 이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이라고 해서 한국광복군이라 쓸게요. 한국광복군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국내 진공작전 계획입니다. 실시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아간파초는 1896년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이 당연히 안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3번 갈게요. 1880년대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는데 뭐지? 개화정책을 담당한다? 어렵네 라고 하시는데 12사라고 해서 그 아래에 부서를 두고요. 특히 요게 나와요. 요게 힌트예요. 별기군이 나왔다. 신식군 대 별기군. 맞아요. 별기군은 바로 개항 이후에 만들어진 신식 군대인데 요때 제가 세트로 알려드린 게 있어요. 별기군을 만들고 바로 어떤 이름 긴 어려운 기구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우선 집현전은 아니겠죠. 세종대왕 때니까 조선 세종 때니까 아니고 자, 교정도 가면 언제예요? 이건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이 만든 거예요. 역시 상관이 없겠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아시잖아요.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이. 일제시대 될 때 뭐 쌀 이런 거 뺏어가려고. 그럼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개항하자마자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통리기무아문은 개화정책을 만들기 위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 문제가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셨을 문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갈게요. 1910년대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의 산업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 때 원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그냥 종이만 내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허가를 받으려면 종이를 낸 다음에 저기 총독까지 가서 사인을 받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회사령이라 하죠. 딱 봐도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령이겠죠. 자, 그리고요. 균역법은 뭡니까? 영조가 실시한 군포를 원래 2필 내던 걸 1필로 줄여주는 거였죠. 자, 공명처는 뭡니까? 이거는 신분 상승을 위한 관직 임명장인데 이름이 비어 있어서 이름이 없다. 자,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 내용이고요. 조선 후기겠죠. 자, 그리고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실시를 시작했던 원래는
집집마다 뭐를 냈죠? 집집마다 원래는 특산물을 냈던 것을 특산물 내다가 이제 특산물 안 내고 쌀로 토지를 가진 사람만 토지 1결당 쌀 12도로 내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였죠.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무장 독립투쟁인데 요게 여러분 어려우셨으면 안 돼요. 왜냐면 김좌진 장군이 나왔고요. 북로 군정서군이 나왔고요. 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나왔어요.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아, 그럼 사실 일본군을 격파한 건 여기선 청산리 대첩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병자호란은 뭐 아실 것 같아요.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고요. 조선 인조 때 있었고요. 한산도 대첩은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 때 있었던 거니까 역시 상관없죠. 자, 그리고 황토현 전투가 문제였을 텐데 황토현 전투는 그 유명한 동학 농민운동 때 정부군과 동학 농민군이 싸웠던 그 전투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답은 2번이 확실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갈게요. 민족 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아이고 왜 일어났대요. 아이고 제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했죠. 1회 혹은 2회에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바로 3.1운동이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아시죠? 자, 3.1운동이고요. 자, 제주 4.3 사건은 뭐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또 역시 1948년 50총선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냥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근데 통일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너네가 단독정부 싫어라고 했더니 이걸 무력으로 너무 과잉 진압했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제주 4.3 사건이고요. 자, 금모으기 운동은 아시죠? IMF 때 바로 외환 위기 때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끝 무렵 1979년인데 이때가 박정희 정부 끝 무렵인데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항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일제는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대요. 요거부터 읽어보셔야겠죠?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모금을 했대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이런 식이라는 구호로. 그럼 대학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에서 했던 민중 집회예요. 심지어 이때 했어요.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요때 합니다. 일제시대니까. 그래서 답은 딱 나오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아니겠죠. 토지조사하는 거랑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겠죠. 이건 1910년대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이 어려우셨죠 또. 이게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배운 것 같긴 한데 라고 하시는데 요건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정미의병. 정미의병이 이제 일본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의병 전쟁으로 확산될 때 서울로 가서 진격해서 공격하자. 요게 정미의병이라 1907년 일제시대보다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될 수 없죠 당연히. 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걸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18번 갈게요. 요것도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세트예요. 세트. 잘 들으세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바로 그 해예요. 1945년에 한국은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로 미, 영, 소가 회의를 해요. 소련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임시정부를 만들려면 미국과 소련이 뭐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봐라 라는 게 뭐예요? 미국과 소련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1946년과 1차, 1947년 2차에 있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조선형평사는 형평운동이라 상관이 없어요. 형평운동은 1923년 일제시대 때 했던 백정차별철폐이고요. 신간에는 1927년에 있었던 좌사회주의, 우민족주의의 합작 독립운동단체예요. 자,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분열될 때 분열되지 말자. 우리 회의하자라고 했던 것이니까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무조건 회의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참고로 위에 써 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고르시면 됩니다. 됐나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9번 갈게요. 식민 지배 방식인데 이런 건 항상 나오죠. 10년대가 나오거나 20년대가 나오거나 30년대 이후가 나오거나.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침략 전쟁을 막 했대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막 할 때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요?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죠.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일본 황제의 국가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 암송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충성을 바치겠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그 일본 황제 천황이라 부르죠. 그네들은. 근데 궁궐을 향해서 절을 매일 해야 되고요. 또 일본 전쟁 영웅, 우리한테 원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한 나라가 당시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을 텐데 근데 여기를 참배하래요. 우리 원수한테. 이런 게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하려고요? 말살하려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한국인의 성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을 창씨개명이라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호포제가 뭐였죠? 집집마다 포를 내는 거라 이건 흥선대원군이 실시했고 양반들이 엄청 싫어하죠. 자기네들은 원래 군대 안 가고 또 세금도 안 냈는데 집집마다 세금을 다 내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통장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자기 본명, 실명으로 해라 이런 거고요. 4.13 호원 조치가 뭐냐? 이건 전두환 정부인데요.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이죠. 국민들은 직선제로 개헌, 헌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헌법을 보호하겠다. 그대로 두겠다. 난 직선제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3번인 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 갈게요. 너무 쉬웠죠? 이분은 다 알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많이 아는 인물 바로 김구 선생인데요. 한인애국단, 우리 봉봉브라더스 배웠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그것을 조직한 단체를 조직한 인물이 김구 선생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기도 했던 바로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자, 그럼 궁예 가려야죠. 궁예는 그렇죠. 자, 그리고 박제가는 실학자입니다. 실학자라 뭐 실학에 대한 얘기, 북학의라는 책이라든가 실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실학. 연개소문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연개소문은 바로 고구려 인물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으로 갈게요. 자,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의 반역자가 뭐예요? 친일파. 그렇죠. 친일파를 청산하려는 바로 제헌국회. 우리나라 최초의 첫 번째 국회를 헌법을 제정한 국회. 제헌국회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법을 만들었대요. 시무 28조? 이거는 고려시대의 성종에게 최승로가 건의한 문서고요. 미스의 협정은 일본이 만주 군벌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친일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국 친일파랑 일본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기 위한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제시대만 아시면 돼요. 독립군을 잡기 위한. 자,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거는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북한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우리 합의를 하자라고 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여기에 들어가요. 너무 나중이에요. 요게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 친일파 처벌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요것도요.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22번 갈게요.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80년 나왔고요. 신군부 세력 때문에 바로 어디서? 광주에서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럼 이건 뭐예요? 21년, 2011년 죄송해요. 21년이 아니고 11년. 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 맞고요. 갑신정변은 상관이 없죠. 바로 급진개합파가 빨리빨리 개혁하자라고 일으킨 쿠데타. 자, 그리고 교조신혼운동은 이건 동학 교도들이 우리 교주 최재호를 구제해 주세요. 죽었지만 명예를 되살려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운동이고요. 뭐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물건 일본 거 말고 국산품을 이용하자 일제 시대에 주장했던 겁니다. 상관이 없지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23번. 요거 쉽지요? 인천 상륙작전 나왔죠. 1.4 우태 나왔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6.25 전쟁입니다. 자, 임진왜란 귀주대첩 아닌 거 아시죠? 조선시대 임진왜란 귀주대첩은 언제죠? 바로 고려시대고요. 쌍성보 전투는 낯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930년대 만주에서 바로 한국 독립군이라는 독립군 부대가 지청천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바로 일본에게 승리한 전투 이름입니다. 알아만 두시면 돼요. 답은 확실히 3번입니다. 자, 24번 갈게요. 요것도 여러분 어려워하셨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가 언제냐면요. 정확하게는 1963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를 말해요. 자, 1979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5.16 군사정변부터 하면 61년부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박정희 정부 시기는요. 바로 베트남 파병 있었고요. 자, 그리고 유신헌법 맞습니다. 답이 2번인데요. 전주화약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겠고. 자, 그리고 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은요. 알아두세요. 노태우 정부 때 개최가 됩니다. 노태우 정부라고 쓸게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답은 확실히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건 당연히 쉬우셨을 거라 생각 듭니다. 바로 독도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으로 가져간 땅이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 우리 땅이라고 써 있대요. 그럼 뭐예요? 독도죠. 강화도, 제주도, 거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확실히 1번이고요. 요건 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도 있고 풀만한 것도 있었죠. 근데 확실한 건 뭐죠? 단원을 골고루 공부해야, 특히 뒤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임현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